자, 공소제기 후의 수사, 기소 후의 수사를 책에서 확인해 보자고. 교재 세교재 계획 96페이지 있고, 자, 공소제기 후의 임의 수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랬죠, 그죠?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피고인 신문을 허용할 거냐? 공소제기 후에 법정에서 하는 피고인 신문이 아니고 검사가 검사실로 피고인을 데려와서 여죄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논쟁이 있는데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를 판례죠. 그래서 거기 그 적극설 두 번째 문단, 이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 대검 판례 입장이다. 판례 동감해놓고 판례. 소곡설은 두 번째 문단, 이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통설의 태도이다. 통설 동감해놓고. 그래서 적극설하고 통설이 다르고요. 그 밑에 판례, 자 별표 한 두 개 해놓으세요. 요 문장을 떼다가 그냥 출제를 하니까 이 문장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래서 그 진술조서가 기소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 기소한 다음에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목격자 이런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 허용된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번복 증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문제인데, 이게 뭐냐니까 특히 이제 뇌물 사건에 이런 게 많아요. 뇌물은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만 알죠, 그죠?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만 알고, 이제 결국 근데 누가 터뜨리냐?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면 이게 큰일 나요, 그죠? 안혜정도 자기의 가장 믿었던 정무 비서라고 해서 비밀을 유지해 줄 걸로 믿었는데 뒤통수를 치지. 계속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뇌물 사건의 경우에 뇌물 준 사람 증례자 있고요. 뇌물 받은 수뢰자 있는데, 이 누가 아느냐 하면 가장 은밀하게 움직이는 이 증례자의 운전기사가 가장 많이 알아요. 가장 많이. 그래서 우리 이제 이쪽 사장님이 이쪽 부장님 만나서 사과 박스 전달해 주라. 그래서 내가 전달해 줬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과 박스 전달해 주면서 이 말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사과 몇 상자는 사과가 든 것 같아서 무거웠는데 한 상자는 되게 사과 같은 것 치고는 가벼웠습니다. 이 말만 하면 거기는 사과가 안 들었고 다른 게 들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뇌물을 준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그 사람이 계좌에 웬 뭉치돈이 들어와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쪽에서 넘어간 걸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운전기사가 수사 받을 때 그 얘기를 한다고. 수사 받을 때 검사 앞에서 사과 박스 하나는 비었다, 빈 것 같더라, 가벼웠다. 그래서 여기에 돈이 혹시 들어가 있지 않는다, 의심하게 됐다, 뭐 그런 식의 말을 했는데, 이제 재판에 가니까 이 사람이, 이 운전기사가 이게 소위 을질이죠. 을질, 갑질이고 을질이 있는데 을질을 했는 모양이에요. 내가 이 얘기 안 할 테니까 돈을 얼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뭐 못 본 걸로 해줄 테니까 돈을 내놔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뒤집는 거지. 법정에 나와서 너 사박스 전달한 적 없다. 뭐 지난번에 검사 앞에서 한 얘기는 내가 기억의 착각으로 다른 사장님한테 준 거를 착각했나 보다, 다른 부장님한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딱 말해요. 그러면 이게 법정 증언이죠. 법정 증언. 법정 증언을, 이 얘기를 들은 검사가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이 사람을 검사실로 끌고 간다고. 검사실로 끌고 가가지고 협박을 하죠. 지난번 나한테 수사 받을 때 틀림없이 전달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무슨 협박을 받는지 뭐 돈을 받는지 말을 뒤집느냐? 당신 뭐 저거 위정죄로 처벌받아 볼래?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제 다시 내가 돈 제대로 전달한 적 있다라고 진술을 뒤집어요. 이게 이제 법정적으로 번복한 거죠. 번복해서 나가서 증언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번복 증언인데 이거는 증거로 씁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증거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나와서 증언하게 되면 또 저 뇌물 준 사람 받은 사람의 반대 신문을 견뎌야죠. 아니 지난번 증언할 때는 없다고 그랬더니 왜 또 검사가 무슨 협박을 했기 때문에 말을 뒤집냐 막 공격할 테니까 이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게 검사가 두려우니까 말을 또 다시 뒤집히는 것이 겁이 나니까 검사가 자기 앞에서 한 얘기 본 적이 있다라고 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번복해서 증언을 하는 게 아니고 번복 진술 조서를 만들어서 증거로 제출해요. 진술 조서를 참고인 조서죠. 그래서 옛날 옛적에는 이 진술 조서를 증거로 쓴다 못 쓴다에 대해서 논쟁이 붙어 있다가 판사들이 합의를 했어요. 이런 법정에서 왕은 법관이죠. 법관인데 법관 앞에서 한 증언을 법관이 없는 데 가서 뒤집어 놓고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없고 법정에 나오지도 않고 조서만 써내는 거 이게 바로 공판 중심주의 위반이요 뭐 당사주의 위반이요 해서 증거를 못 쓴다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판례가 나온 거죠. 이 판례가 자, 이 판례 별표 한 4개쯤 해 놓으시고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공판 주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충원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형사법 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 줄쳐놓으세요. 당사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당사주의 위반됐다는 거죠. 당사주의라는 것은 원고 피고 즉 검사 피고인 나와서 당사자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서 진실을 발견하자 이게 당사주의인데 번복 진술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 측에 없는 검사실로 끌고 가서 일방적으로 뒤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주의 일단 위배되고요. 그다음에 공판 중심주의 공판에서 해결하자는 거죠.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근데 이거는 공판정이 아니라 검사실에 가서 해결했죠. 공판 중심주의 위반되고 그다음에 직접주의는 이제 서류로 내면 다 직접주의 위반됩니다. 판사가 이 말을 한 운전기사 이 사람을 직접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말이 담겨져 있는 진술조서만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직접주의 위반되고요. 더 나아가서 헌법 27조가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법관 없는 자리에서 이 증언한 진술조서가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못 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했죠.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자 없다라고 또 해놓고요. 자 이 경우에도 증거 동의 대상은 됩니다. 증거 동의. 자 동의가 나오면 항상 뭘 써놔라고 그랬어? 반대 신문권의 포기라고 써놓으라고 그랬죠. 반대 신문권의 포기. 자, 요거는 결국 반대 신문권의 원천 봉쇄됐죠. 검사가 증인을 운전기사를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봉쇄하기 위해서 검사실로 끌고 와서 법정 증언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 신문권이 이제 그 원천 봉쇄가 돼 있었던 건데 나중에 이걸 증거로 내자 피고인이 그래 그걸 증거로 쓰라라고 해버려서 반대 신문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증거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 동의가 있지 않은 한 증거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더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자의 종전 증인이 즉 운전자가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그 진술서에서 성립이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됐다 하더라도 증거를 못 써요. 왜냐하면 원천 봉쇄가 됐기 때문에 사후에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증거를 못 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반대 신문을 포기한 증거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쓴다는 거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있으면 변론을 하고 변론이라는 말이 따로 논하고인데 번복 진술서를 안 내고 법정에 나서 번복 증언하면 이거 증거로 쓴다 그랬죠. 이거는 공판주의, 뭐 직접주의, 당사주의에 위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그 여전히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고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밑에 이제 그 반대 의견도 봐보세요. 반대 의견, 그 참고에 넣어놨죠. 반대 의견은. 그래서 반대 의견은 판례 안 들어가는데 이 전화합의체 소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 그 반대 의견은 이거 PPT는 안 돼 있네. 반대 의견은 요 다음에 넣어놨나? 여기 있죠. 증거로 쓰자는 겁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되 그 증거 가치는 재판주가 자유심정으로 판단하면 된다는데 자유심정이 출처놓으세요. 자유심정은 그 증거 능력은 인정되되 증거로 쓰긴 써되 증명력 판단 문제로 해결하자 얘기죠. 증거 능력은 법으로 정하지만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정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증거로 쓰되 법관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더 믿을지 아니면 이걸 뒤집어 놓은 진술 조서를 더 믿을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판례인데 다수 의견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다수 이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자유심정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판례에 어긋나게 돼요. 자, 그런데요. 정리된 거는 좀 이따 보고. 그런데 이렇게 진술 조서를 내니까 이 진술 증거를 안 쓰니까 검사들이 이제 머리를 굴려봤어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진술 조서라는 것은 그 진술자 참고인 즉 운전기사가 한 말을 검사가 받아 쓴 게 이게 진술 조서잖아요. 그래서 이 진술 조서를 쓰니까 증거로 못 쓰게 막았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짱구를 굴렸어요. 굴려가지고 그 운전기사한테 이 종이하고 연필을 준 거죠. 주고 당신이 아까 했던 말을 직접 손으로 쓰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게 진술서입니다. 진술서. 직접 쓰면 진술서고 다른 사람이 말을 받아 적으면 진술조서죠. 증거 파트에 가서 다시 하겠는데 진술서를 이렇게 냈어요. 그러자 이제 대원 판례가 눈치를 챈 거죠. 이거 진술조서를 증거로 못 쓰게 하니까 저 운전기사 목격자한테 종이하고 연필을 던져줘서 부른 대로 받아 적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눈치채서 그래서 진술조서 이것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그 다음 판례입니다. 2012년에 나온 판례죠.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대신 그로 하여금 본인이 적은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을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증거를 못 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것도 증거를 못 쓰게 막자 이번에는 검사가 또 짱구를 굴렸습니다. 이 사람을 위증죄로 입건을 하죠. 왜냐하면 법정에서 없다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이다. 아까 처음에 조사받을 때는 자기가 전달한 적이 있다. 그리고 들었더니만 가벼운 느낌을 주는 상자가 있었다라고 했던 건데 그걸 거짓말로 했으니까 위증죄로 입건합니다. 위증죄로 입건하고 똑같은 내용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써요.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래서 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자 대원 판례가 똑같이 또 판단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 또 이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왜? 공판중심주의, 당사주의, 직접주의 위반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던 판례가 이제 완전히 굳어졌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도움말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정리를 봐보세요. 정리. 요 판례들의 흐름을 정리한 세 가지 정리가 있습니다. 맨 밑에 세 책에는 요점으로 되어 있는 거. 판례의 세부적인 판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번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그 진술 조서의 성립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처음에 반대 신문 기회를 보장 안 했기 때문에 원천 봉쇄되었기 때문에 증거를 못 쓴다.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의 번복 증언 자체, 법정 증언 자체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러한 번복 진술 조서도 증거 동의에 대상은 된다. 즉 증거 동의하면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써도 좋다고 하면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수사상 그 증거 보전 184조 증거 보전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증인신문 조서라도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면 증거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 예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뒤에 아까 위법 배제 법칙에서 본 그쪽 페이지 있죠? 위법 배제 법칙 다시 한번 찾으러 가보자. 몇 페이지였더라? 468페이지. 468페이지 연결해 놓으세요. 거기에 가면 위법 수입 증거의 증거 동의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198. 자, 그 다음에 기타 임의 수사는 다 허용되고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공소제기의 강제 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허용할 것이냐 이 문제였죠.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구속 체포는 아예 제도 자체가 없고요. 피고인을 체포하는 제도 자체가 없고 피고인을 잡아들려면 구속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이 피고인 구속은 수사법원에서 직권으로 한 것이지 검사가 수사기관이 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공소제기의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인 구속은 수사본의 독자적 판단에 하며 검사의 청구에 있을 필요가 없죠. 수사본이 직권으로 발부하는데 물론 이제 시키기 하는 거는 검사한테 시키죠. 검사가 시켜서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하긴 하지만 그 영장 발부는 검사의 신청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결됐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 후에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기소를 한 다음에 피고인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논쟁이 있죠, 그죠? 논쟁이 있는데 부정설 2번 봐보세요. 공소제기되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므로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다수설 판례 동합해놓고 예외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와 임의제출을 압수하는 경우, 요 영장적 예외에서 봤죠. 216조 제2항하고 218조. 이 경우는 영장도 필요 없고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하고 피고인 구속영장이니까요. 그런 예외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한 4-5개 놓으세요. 이게 이제 종결 모든 것을 정리를 한 판례 모든 걸 같이 논쟁을. 그래서 노랗게 된 부분 줄을 쳐놓고 이게 바로 지문화가 됩니다. 형사정법 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않습니다. 공소제기 전에만 가능하다라고 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해석상 적법 절차의 원리, 공판 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직접주의 등에 비춰보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요 줄 쳐놓으세요. 공소 제기된 후에는 검사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지방법 판사 영장을 받아 오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기소 후에는 압수수색 권한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수서법원 이외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하였다면 그와 지속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형사법 308조 2의 위반이죠.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판사의 영장을 받아 오더라도 공소제기 후의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됩니다. 자, 요 판례 여러 번 이미 출제가 됐고요. 자, 해서 이제 2편 수사가 끝나고 3편 공소 제기로 왔습니다. 공소 제기 재판을 거는 절차죠. 이쪽에 그다음에 공소 일반론 나오고 공소 공소권 얘기 나오는데 가볍게 보세요. 시험 문제가 잘 안 됩니다. 기소 재판을 거는 걸 공소로 그러고 이 재판을 거는 권리를 공소권에 거는데 공소권은 누구만이 갖고 있다고요? 검사만이 갖고 있죠. 검사만이 갖고 있는데
오늘 점심 먹다가도 그 얘기했는데 완장질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습니까? 완장질. 멀쩡한 사람이어도 완장을 채워놓으면 뭐 단속하라라고 채워놓으면 권력을 부리죠. 그걸 완장질이라 그래요. 한가 뭐 배우에 불과했던 유인촌이라는 사람 문화부 장관 시켰더니만 갑자기 온몸에 힘이 뻑 들어가서 난리가 났어요. 완장질을 그런단 말이야. 권력을 좀이라도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을 남용하려고 그래요. 검사가 근데 굉장한 권력자죠. 어마어마한 사법 절차상의 권력을 가졌어요. 그걸 남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소권 남용론인데 이게 그 공소권을 남용했던 이 검사죠. 이게 뭐였더라? 뭐에 나온 그림이었더라 이게? 검사외전에서 요 검사가 권력을 남용해서 탄 사람 다른 검사를 그냥 엮어서 넣었잖아요. 그게 검사외전이지. 이런 것들 검사들이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는데 술만 퍼먹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영화상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남용했을 때 공소권이 남용이 됐을 때에 이 공소적의 효력을 부인하자라는 논쟁이 있어요. 그게 공소권 남용론입니다. 공소권 남용론. 공소권 행사가 겉으로 봐서 형식적으로 봐서는 적법한데 실질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말해요. 실제 부당한 경우 그때 이 공소를 그대로 유지할 게 아니고 그 공소각 판결 등 형식 재판으로 소송을 끝내 버려야 된다라는 이론을 공소권 남용 이론이라고 그러고요. 이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죠. 가볍게 보세요.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소 남용론은 공소권이 남용이 되면 실제로는 적법한 공소직이라도 실제 재판은 유죄 판결, 무죄 판결하지 말고 형식 재판, 특히 요 공소각 판결 그러니까 327조 2호 재무 다치고체 요 무를 많이 봐요. 공소제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의 무효인 때로 봐서 형식 재판으로 재판을 끝내줘 버리자. 검사가 완장질을 하면 그 논리 공소 남용 이론이에요. 그래서 논쟁이 긍정설, 부정설이 쭉 있고요. 긍정설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자는 거죠. 그런데 부정설이 아주 다스렸는데 공소권 남용론은 다른 걸로 통제하고 그 자체는 우리 형사범법이 검사에게 기소 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권을 넓게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용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논리도 있었는데 판례가 인정합니다. 판례가. 그래서 과거 종래 판례는 공소권 남용을 부정하는 입장이었다가 악의 분리기소 경우에 여러 한꺼번에 기소하면 좋을 사건을 일부러 나누어서 기소한 경우에 그때만 그 하나의 경우에만 공소권 남용론을 적용을 하게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객관식으로 중요한 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도움말에 그 얘기를 넣어놨죠. 공소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공소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한 거는 꽤나 많지만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소제기가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기각 판결로 절차를 종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는 단 한 건도 없다고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요 나왔을 때 초반에 조금 반짝 나오다가 최근에는 거의 그냥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말만 좀 더 개념 알아보고 가죠. 유형별 고찰 가보세요. 유형별 고찰. 첫 번째, 위법 수사에 따른 기소. 검사가 수사를 위법으로 해놓고 뭐 고문해서 수사를 하거나 뭐 영장 없이 압수를 하거나 해놓고 그걸 가지고 기소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법 수사의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 그 함정 수사 있죠, 함정 수사. 함정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하면 이 위반 함정 수사에 의하여 저 노래방 도우미 사건이 있었잖아요. 노래방 도우미 사건. 이 노래방 도우미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방 했을 때 그 음반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주인 무슨 재판을 해줬나요? 무죄 판결을 했나 아니면 공소기각 판결을 했나?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말았죠, 그죠? 공소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 위반에 무효인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건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판례가 그 문구는 없지만 공소권 남용 이론을 적용한 거하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상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례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위법사에 따른 기소 맨 밑에 있죠. 그 외의 판례는 그냥 공소권 남용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게 판례가 맨 마지막 판례 있잖아. 200 불법 구금 구금 장소 임의적 변경 대 위법 사유에 의했다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수입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즉 위법 수입 증거 배제법 적용해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지언정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혐의 없는 사건의 기소. 혐의도 하나도 없어요. 증거도 없는 사건을 기소한다고 기소해서 야 이 새끼야 재판 받아봐라 이 새끼야 이런 갑질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악덕 그 검사는 없겠죠.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판례도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건 많을 겁니다. 소추 재량을 일탈한 기소, 즉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을 기소한 거죠. 경무의 사건 기소. 화장지 몇 장 훔쳐갔다고 절도죄로 기소를 해? 담배 몇 가지 빼갔다고 절도죄로 기소를 한다? 뭐 이런 거. 여기는 뭐 판례가 있는데 뭐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판례가 또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차별적인 기소, 선별 기소, 불평등 기소. 어떤 사람은 기소를 어떤 사람 봐주고 이게 바로 기소 편의주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차별적인 기소도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판례가 있죠. 똑같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소하고 안 하고 이거는 법원 검사익 재량에 들은 거고 이제 판례가 인사한 것은 마지막 5번 유형이죠. 누락한 사건의 기소, 줄여서 누락 사건의 기소예요. 또 다른 말로는 악의의 분리 기소라고도 하는 거죠. 피고인이 다 불었어. 절도한 것도 불고 뭐 횡령한 것도 불고 무면허 운전도 다 불고 다 불었는데 요 이제 요 사건을 일단 기소해서 재판이 끝날 무렵에서 요 나중에 사건 요걸 기소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 사건 기소할 때 한꺼번에 기소하면 좋은데 누락한 거죠. 누락한 사건의 기소 떨어뜨린 거란 말이야. 그다음 이게 끝날 무렵에서 무면허 사건의 기소, 누락 사건의 기소. 여기 이제 악의 기소, 악의 분리 기소, 누락 기소라고 하는데 이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봐요. 판례가. 그런데 이렇게 누락한 기소가 검사가 일부러 해야 된다고 봐요. 검사가 고의로 이렇게 누락을 시켜서 기소를 해야 공소권 남용이고 그러면 이 누락 기소는 무효고 무효니까 얘네들은 공사 판결로 끝을 내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 내용인데 요 요건을 옛날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 기소를 했을 때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다가 판례가 요건을 좀 엄격하게 축소를 시켜요. 그래서 고의로 일부러 누락 기소를 한 것을 누락된 것을 기소한 경우에만 공소권 남용으로 보는 것이지 실수로 과실로 누락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 판례를 봐보죠. 다만 분리기소의 경우에 악의 분리기소는 공소권 남용론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해요. 그런데 이때 판례를 정리한 거 보면 다만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에 관하여 과거에는 과거 동안에 놓고요. 직무의 태만 또는 고의로 인한 위법한 부작이라고 했고 여기 이제 부작이죠. 기소 안 한 거죠. 누락한 것이 부작이잖아요. 부작이라고 했으나 후에는 후 동안에 놓고 직무의 태만이 바로 과실이죠. 과실 또는 고의로
누락한 사건을 기소를 했다. 그러면 공소 남용으로 봤는데 후에는 단순히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된다. 미필적 형법할 때 했죠, 그죠? 반대가 확정적이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것을 죽이겠다 이러면 반드시 죽이겠다면 확정적 고의지만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미필적 고의죠. 그래서 미필적인 어떤 의도, 즉 고의입니다. 고의. 밑에 고의라고 써놓으세요. 고의. 고의가 일부러 누락한 사건을 기소해야 하지만 공소권 남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뭐 그런 정도로만 체크하면 되고 판례들도 이런 포인트로서만 읽어보세요. 문제가 거의 안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역시 또 문제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쭉 나오는데요. 공소제기 기본 원칙 봐보세요. 공소제기 기본 원칙 역시 문제화는 안 되지만 모르면 또 책을 못 읽게 되는 거죠. 공소제기 기본 원칙이 가장 출발되는 원칙이 기소독점주의입니다. 기소권을 오로지 검사만이 갖고 있다. 이게 기소독점주의예요. 검사만이 갖고 있습니다. 예외가 딱 하나 있죠. 기소독점주의 외에 경찰서장의 직권심판 청구 권고가 하나고 기소독점주의 전제가 국가소추주의입니다. 국가소추주의에 반대된 말이 뭔가요? 국가소추주의 반대된 말? 사인소추주의죠. 사인소추주의 또는 공중소추주의인데 미국은 공중소추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즉 그 기소 배심이 있습니다. 기소할지 말지를 배심원이 결정해요. 기소 배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흑인을 쏜 백인 경찰 기소할지 말지를 배심에 붙였는데 이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붙였으니까 전부 다 기소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또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소추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검사라는 국가의 대리인 검사가 소송을 걸도록 돼 있으니까 이런 뭐 사인소추주의 이런 건 없죠. 근데 사인소추주의의 요소가 조금 있는 게 친고죄 고소예요. 그럼 피해자인 사인이 처벌을 요구해야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하여튼 국가소추주의고요. 직계심판은 기소독점주의 예외일 뿐이지 국가소추주의 예외는 아닙니다. 경찰서장도 국가기관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기소독점주의 검사만이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뭐 규제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그 규제제도가 바로 재정신청입니다. 재정신청.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2절 기소편의주의가 있죠.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기소권을 검사가 편의로 즉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기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구별되는 게 기소법정주의죠. 독일의 경우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다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항상 법원의 재판에 넘어가서 법원에서 끝나게 되죠. 법원의 부담이 크죠, 그죠?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은 기소법정주의를 취하지 않고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반드시 기소를 안 해도 됩니다. 검사 선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어요. 사건을. 그래서 그 법원의 부담을 들게 되는데 기소편의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거죠. 기소 전에는 기소하는 걸 봐줄 수 있는 거고 기소 후에는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기소편의주의 내용입니다. 근데 기소법정주의는 기소유예 제도를 인정 안 하고 공소 취소를 인정 안 하는 게 기소법정주의죠. 그렇게 개념을 구별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소편의주의 한 내용, 기소유예는 뭐 그런 내용이다. 형법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공소 취소를 한번 보십시다. 공소 취소 교재 210페이지. 공소 취소. 공소 취소는 이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별표 하나만 해놓고 다른데 주변에 그 전신청이 워낙 그 뭐 블랙홀처럼 많은 걸 빨아들여 버려요. 그쪽에 문제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공소 취소는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마치 소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을 잘 파악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표 3개도 안 아깝겠구나. 공소 취소는 잘 이해해놔야 돼요. 취소, 검사가 공소제기했다가 뒤늦게 내가 미리 알았으면 기소유예 해줄 걸, 이런 상황. 그래서 절도범을 기소를 하고 보니까 이 절도범이 너무너무 딱해. 예? 뭐 폐병 환자에다가 다리는 장애고 곧 뭐 자살할 것 같고 집안은 뭐 찢어지게 가능하고 뭐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할머님하고 둘이 살고 있고 이런 상황. 이런 경우에 공소 취소할 수 있고 또 범인을 잘못 알고 누명을 쓴 사람을 잘못 기소했다가 뒤늦게 취소하는 경우, 이걸 공소 취소라고 말합니다. 공소 취소는 공소 제기를 철회하는 검사의 그 법률의 소송을 말하는데요. 공소 취소를 인정하는 것을 기소 변경주의라 그러고, 기소 편의주의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기소 편의주의의 연장이다, 또는 기소 편의주의의 논리적 귀결이다. 논리적 귀결. 귀결은 결론에 돌아간다는 거죠. 논리적 귀결. 뭐 이런 게 논리적 귀결이라는 게 많잖아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 논리적 귀결이 뭐예요? A하고 B가 어느 게 크다는 게 논리적 귀결이야. A가 C보다 크다는 게 논리적 귀결이지, 그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논리적 그래서 기소 편의주의를 취하면 반드시 공소 취소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논리적 결론에 이르는 거죠. 자, 구별 개념이 기소 불변경주의고요. 공소 취소를 인정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소사실의 철회예요. 이거 별표 해놓으세요. 공소사실 철회. 공소사실의 철회하고 공소사실의 철회가 공소장 변경의 한 형태죠. 책에는 써놨는데 공소장 변경의 한 형태. 이거하고 공소 취소하면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구별하느냐? 취소에 소자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소가 완전히 끌소야. 끄가지고 패가지고 오는 게 소입니다. 취소. 해서 완전히 패서 없애는 게 취소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공소장 변경으로서 철회가 있습니다. 철회는 중간에 되돌아오는 게 회죠. 회. 그래서 이거는 뿌리채 뽑는 게 취소라면 이거는 중간에 그만두는 게 철회입니다. 철회. 가다가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서 다 뺏어오는 게 아니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구별이 되고, 이 구별을 잘 두고 있어야 됩니다. 공산 변경하고 해서. 그래서 공소 취소는 한 개 범죄 사실 전부입니다. 전부. 완전히 다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공소 사실이 있으면 이 한 개 사실 전부를 빼오는 게 취소고요. 철회는 한 개 사건 일부만 빼오는 게 철회입니다. 자, 다시 보면 공소 취소는 한 개 공사의 전부 또는 공소 사실이 통일성 인정되지 않는 수개 공사의 일부를 심판 대상에서 빼오는 겁니다. 완전히 빼오는 거예요. 그러나 공소장 변경으로서 공소의 철회는 통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빼내는 겁니다. 그 철회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상 범죄 사실이 한 개죠. 한 개고, 이거는 수개거나 한 개 전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거기 가이노트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철회, 공소사의 철회는 폭행치사로 기소를 했다가 폭행상으로 기소를 했다가 얻어맞은 사람은 다 부풀리죠. 내가 친하게 지내는 후배 한 녀석도 술 먹다가 그 옆 테이블에 앉은 애들이 떠들길래 훈계를 했더니만 이 새끼가 느닷없이 나를 때려가지고 이빨이 흔들거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일단 진낯을 항상 끊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폭행 이빨이 흔들려서 이거 뽑아가지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폭행치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소를 했어요. 폭행치상으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치과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치과 기록이 나오니까 이것은 이미 뿌리가 치주염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러면 상해는 빼야 되잖아요. 폭행만 인정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폭행 상해로 기소를 했다가 상해분을 빼고 폭행만 재판해달라. 이게 바로 철회입니다. 공소 사실의 일부 철회죠. 공소장 변경의 한 형태예요. 그럼 한 개 사건의 일부만 빠지고 나머지는 계속 재판 진행 중이죠. 근데 공소 취소는 폭행치상으로 이렇게 뭐 한 개만 있거나 여러 개의 사건을 기소되어 있는데 이 폭행치상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전부를 심판에서 빼달라. 이게 공소 취소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빼면 공소의 철회고 완전히 다 빼는 게 취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철회하고 취소라는 말, 회가 돌아갈 회다. 중간에 빼는 거다라는 걸 생각하면 쉽다고요. 그래서 한 개 사건 전부를 빼는 게 취소고 한 개 사건 일부를 빼는 게 철회다. 공소의 철회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동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뒤에 가면. 그래서 공소 사실의 철회는 동일서 인정되는 한 개 사건 일부를 빼는 거고 공소 취소는 여러 개 사건이 있으면 동일성 없는 별개의 사건을 하나를 빼는 거죠. 그래서 동일성이 있으면 철회, 동일성 없으면 취소. 그렇게 도식적으로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철회는 동일성이 있으니까 한 개 사건 일부, 공소 취소는 동일성 없는 여러 개 사건인 경우 한 개 사건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 개 사건이 있을 때 한 개 사건 전부를 빼는 게 공소 취소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편한데 이게 나중에 복잡하게 돼요. 포괄일자하고 엮이면 복잡하니까 뒤에 공산 변경에서 다시 볼 테니까요. 기초 개념으로서만 일단 철회하고 취소를 구별해 두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공소 취소의 주체는 공소권자인 검사만입니다. 공소 취소의 주체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뒤에 우리가 보겠는데 재정 신청에 의하여 공소 제기됐다 하더라도 그 검사는 그 사건은 공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법원이 명령해서 공소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마음대로 공소 취소 못해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가 다시 보고요. 공소 취소 사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률상 제한이 없다 줄쳐놓으시고요. 그래서 보통 기소유예 사유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기소유예 사유보다 더 많습니다.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공소 취소가 기소 편의주의의 논리적 기기를 하여 기소유예 사유에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소속 결여나 증거 불충분의 경우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소 전에는 기소유예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는 공소 취소를 인정하는 게 기소 편의주의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이 다 있더라도 검사가 봐주는 게 기소유예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허위 댓글을 해서 명예훼손을 했고 피해자가 뭐 처벌 불응 의사를 표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할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검사가 봐주는 게 기소유예인데 공소 취소도 일단 그럴 수가 있죠. 범죄 혐의도 있고 소송 조건을 갖췄는데도 검사가 뒤늦게 봐주겠다 했을 때 공소 취소할 수도 있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지거나 소송 조건이 뒤늦게 없어져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단 말이에요. 친고죄의 경우에 그럴 때도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 사유는 기소유예 사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훨씬 넓단 말이에요. 넓어요. 자, 그다음에 공소 취소의 절차는 뭐 서면 구술 둘 다 가능하죠. 서면 구술 둘 다 하고요. 공소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되고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공판정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말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본 결과 진범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한이 또 중요하죠. 시한. 아무리 검사가 공소 취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났거나 무죄 판단이 나고 나서는 공소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1심 판결 선고 전이란 말은 바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있기 전이죠. 책에는 써놨죠.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있기 전.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즉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죠. 공권적 판단이 내리기 전, 판단 전에만 가능합니다. 책에는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판이든 관계없습니다. 1심 판결이. 그리고 뭐 실제 재판은 형사재판은 불문한데 이제 문제가 항소심 파기 환소에는 파기 위송 후에도 공소 취소가 안 돼요. 이게
고소 취소하고는 다릅니다. 옆에 고소 취소하고 비교해 두시고요. 고소 취소. 아하, 이것도 내가 관련 페이지를 또 못 찾아갔네. 자, 이거 찾을게요. 중요해요. 고소 쪽으로 되돌아가 봐봐. 친고죄 고소 취소. 친고죄 고소 취소도 언제까지 가능하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잖아, 그지? 그래서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고소 취소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공사 판결은 안 된다 그랬는데, 자, 요 얘기가 그렇지만 파기 환송되어 오면 1심 판결 선고가 없는 것이 돼서 다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고소 취소의 경우에. 자, 옆에 54페이지하고 비교해 두시고요. 54페이지 고소 취소의 시한하고 비교해 두세요. 근데 공소 취소의 경우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야 되죠. 논리적으로 보면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요 고소 취소 시한 요 얘기 있잖아. 54페이지 나온 얘기예요. 요 얘기죠. 친고죄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해서 1심이 선고되고 나서는 고소 취소해봐야 고소 취소 효력, 즉 공사 판결 효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파기돼서 환송되면 되돌아가면 1심 판결 선고가 없는 것이 돼서 고소 취소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죠, 그죠? 그런데 공소 취소의 경우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푸셔야 돼요. 파기 환송돼서 되돌아가더라도 고소 취소는 가능할지라도 공소 취소는 안 된다라고 객관식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아직 이런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공소 취소 효과. 공소 취소 효과. 이거 뭐 첫날에 다 얘기했죠. 공소 취소 효과. 공소가 취소되면 공사 결정을 내립니다. 왜? 형식 재판 사유. 취사경범, 그지? 취사경범. 공사 결정 사유잖아요. 요 취가 요거죠. 요 해놨잖아. 재무다치 고처 취사경범의 취사경범의 취죠, 취. 그래서 공소 취소된 사건에서 공사 결정이 나면 판사가 굉장히 즐거워한다 그랬죠. 사건을 빨리 하나 끝냈으니까. 몇 시간 여유가 나잖아요. 그래서 조기 퇴근하려고 가방을 싸고 있는데, 그래서 검사가 판사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공소 취소하겠습니다 해서 공소 취소해서 공사 결정을 땅땅땅 내리고 골프나 칠까 바둑이나 뚫까 그러고 뭐 낚시나 할까라고 나서고 있는데, 뒤늦게 검사가 전화해가지고 판사님 정말 죄송한데 아까 제가 착각했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착각했습니다. 그놈 절도범이 맞습니다. 다시 재판해 주세요. 그러면 판사 열을 확 받겠지. 말을 진작 하지. 왜 저 취소해가 나 저 약속 다 잡았는데 취소하란 말이 어떤 말이라고 과음을 빼락 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이 막아놨다 그랬죠. 공소 취소 후 공사 결정이 있는 다음에 다시 기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취사경범의 다시 기소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다른 중요한 증거 있어야 되죠, 그죠?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다시 기소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여기 들어가죠. 재무다치 고체 여기 들어가죠. 공소 취소 재기소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에 제기된 때에 대해서 공소 판결 사유가 되죠. 자, 요거 다 했던 거예요. 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212페이지. 가로 1번 공소기각 결정. 검사 외에 공소가 취소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이 공사 결정에 대한 적시한 걸 수 있고요.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없죠. 공사 결정에 대해 적시한 거 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 생각에는 공소 취소 안 했는데 공소 기각 결정이 나면 검사가 이제 적시한 거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검사지가 공소 취소했는데 공사 결정 났는데서 검사가 또 적시한 거 할 리는 없죠. 그다음에 재기소 제한이 나와요. 재기소 제한.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으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법원은 공사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공사 판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판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공소 취소 재기소 금지는
그 내용을 추가 변경 재기소하는 게 적용되죠. 이거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추가 변경해서 재기소하는 게 적용되고. 근데 이런 재기소 금지는 취소의 경우, 일부 취소의 경우는 적용되지만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부 철회는 취소는 한 개 사건 일부야 전부야? 취소는 한 개 사건 전부를 없애달라는 게 공소 취소였죠. 그죠? 소자를 잘 기억하라 그랬잖아. 불을 끄다 이 소란 말이야. 그런데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장 변경으로서 공소사실의 철회는 한 개 사건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고 그랬잖아. 일부. 그치? 일부만 빼달라 그랬으니까 상해 부분만 빼달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폭행 부분은 계속 재판 진행 중이죠. 그죠? 진행 중이니까 이거를 상해를 뺐다가 나중에 다시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건 재기소도 아니죠. 재추가죠. 재추가하더라도 이 재판하고 있으니까 판사가 퇴근 안 하고 법정이 있단 말이야. 계속 있으니까 별 탈이 없겠죠. 근데 공소 취소는 폭행 치상 이 자체를 재판하지 말아달라고 빼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빼주고 나서 판사는 퇴근했죠. 퇴근했다 다시 기소한다는 거 이거는 판사가 왕짜증 나니까 이거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새로운 증거가 중요한 증거가 발견이 돼야 되지만 이거는 지금 계속 재판 중인데 얼마든지 더 추가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죠. 자, 그걸 확인하는 판례들 쭉 보시고요. 두 번째 판례만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판례는 노랗게 된 부분만 하면 아까 얘기한 게 곧 나와 있으니까 본문에 나온 걸 확인하는 정도고. 자, 두 번째 판례 봐봐요. 공소 사실의 동일성 인정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 수재죠. 수재면 동일성 있어 없어? 없지. 별개제지. 그지? 수재에 있는 수개 공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 취소의 경우는 그에 따라 공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포괄일제라는 게 1월 사기, 2월 사기, 3월 사기, 4월 사기 쭉해서 싸서 먹고 산 게 범죄가 되는 거잖아. 이 동일해 동일성이 없어? 동일성 있지, 그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빼면 취소야, 철회야? 철회죠, 그죠? 동일성 것 중에 하나를 뺐으니까 철회입니다. 그래서 뺐다가 다시 넣어달라 그러는데 새로운 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포괄일제로 개시된 공소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방식으로 주는 일부 철회의 경우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한 없이 얼마든지 추가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시험 문제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재정신청 이쪽 복잡한 것도 많고 좀 어려워요. 매우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정신 차려서 좀 더 해보십시다. 쉬었대.